이제 한국은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경유지가 아닙니다. 1년 가까이 아시아 여러 나라를 떠돌며 수십 개의 사원과 궁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온 베테랑 여행자들조차 한국에 발을 딛는 순간 이건 정말 다르다고 말을 멈추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미국인 가족도 바로 그런 여행자들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미국 출신의 가족여행 유튜버 케빈과 질 부부, 그리고 2명의 어린 딸입니다. 이 가족은 무려 1년 가까이 아시아 각지를 누비며 수십 개의 사원과 유적지를 직접 발로 밟아온 베테랑 여행자들입니다. 태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수많은 나라를 거쳐온 이들이지만 서울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지금까지와는 뭔가 다르다는 걸 곧바로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나라와도 달랐다는 서울. 과연 이들이 처음 서울의 거리에서 마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족이 첫 번째로 발걸음을 옮긴 곳은 한국의 지하철역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노선이 촘촘히 연결된 서울 지하철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처음에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케빈은 복잡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금방 파악이 됐다며 금세 동선을 잡아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영어 안내판이 잘 갖춰져 있었고 각 역마다 디지털 종합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어 처음 방문한 외국인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Figuring out the subway system here. Yeah, a little more complicated. A little more complicated, less English, Yeah. Oh wow. but I think we figured it out. Yeah, we'll see. No phones. Nope. 미국의 대부분 도시에는 사실상 지하철이 없다시피 하거나 있어도 노선이 단순하고 안내 시스템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 지하철만 해도 전광판이 고장나 있거나 영어 안내조차 불명확한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서울 지하철의 체계적인 다국어 안내 시스템은 이 가족에게도 처음부터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곳은 바로 경복궁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600년이 넘는 시간을 품고 서 있는 경복궁 앞에서 케빈 가족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유럽의 고성이나 일본의 신사와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진 한국의 궁궐이 가족의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케빈은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탄성을 내뱉습니다. 이곳은 정말 멋진 곳이네요.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라며 눈앞의 규모에 압도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날은 더욱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마침 방문한 날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문화의 날이었거든요. 한국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해 경복궁을 포함한 전국 수백 곳의 문화시설을 무료로 개방하는데요. 케빈 가족은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딱 맞는 날에 왔다며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의 날이라 무료 입장이에요. 딱 맞는 날 골랐네요. 잘했다 우리. 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는데요. Again. Every last Wednesday of the month is Cultural Day, and it's free admission. So we just happened to choose the right day. Go us!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 정도 규모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급의 유적지라면 입장료만 수십 달러를 받는 게 기본인데 한국은 무료 입장일을 매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관광 수익보다 자국의 문화를 국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아낌없이 개방하겠다는 철학이 담긴 제도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복궁 안으로 들어선 케빈 가족의 눈에 들어온 건 화려한 단청 장식과 웅장한 처마 곡선, 그리고 그 너머로 펼쳐지는 서울의 현대식 스카이라인이었습니다. 고궁의 기와 지붕 너머로 고층 빌딩들이 겹쳐 보이는 이 독특한 장면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케빈은 이 장면을 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대 목조 건축과 현대 마천루가 함께 보이는 이 대비가 정말 근사해요. 진짜 멋진 곳이에요 라고요.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이 도시가 가진 시간의 두께를 온몸으로 느끼는 듯한 표현이었습니다. 경복궁은 단순한 관광 명소 감상이 아닙니다. 수백 년 된 궁궐이 허물어지지 않고 현대도시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파리나 런던이라면 그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묶어 아무것도 짓지 못하게 할 텐데 말이죠. 하지만 서울은 과거와 현재를 같은 시야 안에 자연스럽게 공존시키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서울만의 풍경인 거죠. 경복궁 한쪽에는 또 다른 공간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고서들이 가득 진열된 왕실 도서관 같은 공간이었는데요. 케빈 가족이 그 내부를 둘러보며 아이들도 함께 고서와 유물 사이를 걷는 모습은 그 어떤 박물관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관람료 한 푼 없이 이런 공간을 온 가족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문화복지의 수준입니다. 궁궐을 나온 뒤
가족은 근처 골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현대식 카페와 전통 기와집이 사이좋게 붙어있는 서울만의 골목 풍경을 카메라에 가득 담았습니다. 붉은 담벼락에 담쟁이 덩굴이 엉켜있고 조약돌 바닥 위에 노천 카페 조명이 켜지는 이 골목은 사실 서울 어느 동네에서든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눈에는 이 평범한 골목조차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이는 모양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날의 하이라이트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소주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순간이었는데요. 음식점에 앉은 가족 앞에 소주 한 병이 등장하자 분위기가 사뭇 긴장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케빈 가족이 완벽하게 한국 소주 예절을 재현하려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른이 잔을 따라주고 두 손으로 받아야 하며 어른 앞에서 고개를 돌려 마셔야 한다는 문화까지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제대로 해야죠. 저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두 손으로 들어야 해요 라며 진지하게 예절을 따르려 합니다. 그런데 질이 잔을 코앞에 가져가는 순간 도저히 못 마시겠다는 표정이 얼굴 전체에 번집니다. 냄새만 맡아도 대학 시절이 떠오른다며 결국 한 모금도 채 삼키지 못하고 완전히 항복 선언을 해버리는 질. 그런데 그 모습이 또 너무 솔직하고 재미있어서 보는 사람들도 함께 웃게 되는데요. 고작 16도짜리 술에 이 정도 반응이라니 한국 소주는 외국인들에게 여전히 만만치 않은 존재인가 봅니다. 한국의 식당 반찬 문화도 이 가족에게는 낯설고도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아무 말 없이 깍두기와 단무지 같은 반찬들이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을 처음 접한 케빈은 이게 다 서비스냐? 라며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음식을 주문하기도 전에 테이블을 채워주는 한국의 반찬 문화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식문화입니다. 미국에서는 물 한 잔에도 팁을 계산해야 하는 나라에서 온 이들에게는 반찬이 공짜라는 개념 자체가 작은 충격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어서 가족은 두 번째 궁궐인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빗속에서도 궁궐 구석구석을 걸었습니다. 붉은 우산을 든 꼬마 딸이 아빠 옆에서 빗속을 걷는 장면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한 컷이었는데요. 창덕궁은 경복궁보다 규모는 작지만 자연과 건축이 더 밀접하게 어우러진 곳으로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전각들 사이사이에 그대로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이곳을 케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에요. 정말 멋진 곳이죠 라고 짧고 진하게 표현했습니다. 창덕궁 넓은 마당 한켠에는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전각의 기와 지붕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흐린 하늘 너머 서울의 현대 빌딩들이 은은하게 겹쳐 보이는 풍경. 비가 내리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케빈은 오히려 이런 날씨도 나쁘지 않다며 한 해 만에 처음으로 서늘한 공기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태국에서 줄곧 더위와 싸워온 가족에게 서울의 선선한 날씨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하루 종일 지치고 배고프고 소주에 쓰러질 뻔했지만 결국 이 가족이 서울에서 남긴 마지막 표정은 활짝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질은 진심을 드러내듯 이렇게 말합니다. 소주 4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라고요. 투덜거리다가도 배고파도 비가 와도 결국 좋다고 말하게 만드는 도시. 그게 서울이고 그게 한국입니다. 아시아를 1년 가까이 여행하면서 수십 개의 유적지와 사원을 지나쳐온 이들이 유독 서울에서만큼은 처음부터 달랐다고 느꼈다는 것. 그 감각은 단순히 고궁이 예뻐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한국은 지하철이 체계적이고 입장료가 없는 문화의 날이 있고 테이블엔 반찬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비오는 궁궐에서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나라.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모든 것들이 이들의 눈에는 여행 기억 중 가장 선명한 페이지로 새겨졌을 것입니다. 매일 11km를 걸으며 명소를 3곳씩 보는 가장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 가족의 유머 섞인 고백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정말 좋았다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특별한 걸 보여드리는 채널이 아닙니다. 평범한 한국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특별한지 그걸 함께 느끼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